2027학년도 대입, 정말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죠? 특히 교과 전형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잠시 잊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완전히 새로워진 교과 전형의 규칙, 그 비밀 코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무조건 내신이지. 이게 지금까지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과연 2027년에도 여러분의 그 1등급 내신 성적이 합격 보증 수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안타깝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그 교과 전형의 게임의 룰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교과 전형에서 내신만 믿었다가는 의문사 당하기 십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문사라는 건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게 불합격 통보를 받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 첫 번째 핵심, 바로 서류평가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대학들은 단순히 숫자로 찍힌 내신 점수만 보지 않아요.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학생부 전체를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점수 뒤에 숨어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과목을 왜 골랐는지, 수업 시간에 뭘 했고,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바로 그 과정을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주요 대학에서 이 서류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점에서 무려 30%에 달합니다. 이 30%가 얼마나 강력한지 경희대학교 사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학생부 서류 덕분에 내신이 더 낮은 학생이 더 높은 학생을 이기고 합격한 거죠. 이런 역전 비율이 의학학 계열에서는 무려 22%나 됐습니다. 5명 중 1명 이상은 내신이 뒤집혔다는 뜻이에요.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이른바 서류 30% 클럽 대학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가 대표적이고 2027년부터는 숙명여대도 새롭게 합류합니다. 이 대학들에 지원한다면 학생부는 이제 당락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죠. 자, 서류 평가가 중요해졌다는 건 알겠는데 변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예측 불가능한 와일드 카드가 등장했어요.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홍익대학교를 볼까요? 수능 최저 기준을 기존 3합 8에서 2합 5로 아주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건 뭐 훨씬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고요. 당연히 경쟁률과 합격선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숙명여대는 한술 더 떴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거든요. 예전에는 수능 최저 때문에 지원조차 못했던 학생들이 이제 대거 몰려들 거란 말이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30%짜리 서류가 더더욱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서류표가가 도입되고 수능 최저는 완화되거나 폐지되고 이 두 가지 변화가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지원자 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지는 거죠. 성균관대학교가 딱 그런 예입니다.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도 없애고 졸업생, 즉 N수생 지원까지 허용했어요. 물론 수능 최저 기준을 조금 강화하긴 했지만 어쨌든 문이 넓어진 만큼 지원자는 늘어날 거고 합격선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졸업생들의 유입은 분명 새로운 변수입니다. 다만 이미 졸업한 학생들은 재학생들처럼 학생부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류평가에서는 재학생에 비해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가장 궁금한 거. 그래서 도대체 내신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냐? 지금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 합격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최상위권, 이른바 스카이 대학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인문, 자연계열 가릴 것 없이 1점대 초중반의 극상위권 내신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고요. 여기에 서울대는 악명 높은 면접이 있고 고려대는 서류평가에서 핵심 과목을 잘 이수했는지를 따져보는 변수가 있습니다. 서성한 라인에서는 특히 한양대가 좀 흥미로운데요. 워낙 공대가 막강하다 보니까 자연계열 합격선은 1.4점대로 아주 촘촘하게 형성될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인문계열은 1.6점대까지도 예측이 돼서 계열 간의 격차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이 그룹이 아마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겁니다. 서류평가, 수능 최저 같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1점대 중후반에서 합격선이 아주 촘촘하게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경희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 30%가 정말 결정적일 겁니다. 내신이 1점대 후반에서 2.0에 가깝다면 이 대학들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제일 복잡합니다. 건국대처럼 수능 최저가 없거나 동국대처럼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등 대학마다 규칙이 다 달라서요. 예측이 가장 어려운 그야말로 안개 속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규칙들을 봤는데 그럼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할까요? 전략의 핵심은 이 서류 평가 비중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10%는 학교 생활 충실히 했나 정도를 보는 수준이고요. 20%부터는 전공 관련 과목 성적을 깊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30%는요, 이건 거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봐야 돼요. 내신이 아무리 높아도 학생부가 부실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교과 전형은 이제 내신, 학생부, 수능이라는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가 됐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실하면 그대로 균형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교과 전형은 과연 아직도 안전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내신 하나만 믿고 가는 안전 공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신과 학생부, 수능까지 모두 아우르는 훨씬 더 똑똑하고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